저 손상대 대표님이 매일같이 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손상대 대표님과 이 나라를 바로 지키는데 저희가 힘을 다 모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타자인데요. 제가 1시에 광화문 그 동아면세백화점 앞에서 또 우리 애국 세력, 이 국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갔다 이제 좀 늦게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드디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윤석열 총장이 전 정부, 전 정부 두 분의 지도자를 감옥에다 넣고, 그 다음에 또 국정원장들을 모조리 다 4명인가 감옥에 넣고, 또 그 수하에 있던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전 정부를 아주 철퇴를 내리면서 감옥에 넣어줄 때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이 권력을 그러니까 찬탈한 거죠. 촛불로. 근데 말로 촛불로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검찰의 윤석열 칼이 문재인 정권에게 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윤석열이를 놔뒀다가는 내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추미애를 시키고, 조국이 추미애, 지금 범계 같은 사람, 여러분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서 그 자격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상식에 없는 행위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검찰 개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하는 순간 이미 이것은 변질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거론되는 그 순간에 문재인 정권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아마 죽은 노무현과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감옥에 넣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우리 문재인 정권은 떨었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검찰총장 윤석열이는 처음에 문재인 정권을 세워줄 때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내가 부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렸다가는 뜨거라. 내가 죽게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내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그 일당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보복과 그리고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방어 차원에서 국민 앞에 스스로 윤석열 총장을 사의를 시키면서 바로 그냥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참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 월성 원전 문제, 그리고 또 울산의 부장선거, 그리고 신라잼, 그리고 또 태양광,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대들어야지. 두 분이나 대들었지만 일단 판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해주셨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힘을 믿고 문재인이가 이 뭡니까? 북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USB까지 준 거, 이건 반역 행위 아닙니까? 그럼 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최소한 20명, 30명 데리고 청와대 가서 문재인을 체포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의 뭡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열광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내려와야지. 그리고 문재인이가 도저히 못 견디게 하면 그때 내려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전 정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또 그 수하에 있는 사람 감옥에 넣는 것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왜 이 활동 광화문에 작년 재작년에 조국이 사건 터졌을 때 우리가 윤석열이 보고 얼마나 응원을 했을 때 그때 정광훈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을 해칠 생각은 죽어도 없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면 그 어떤 사람도 포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촛불을 팔아서 우리 국민과 윤석열에게 칼을 대면서 권력을 잡은 이 일당,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짓을 법도 상식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윤석열을 우리 총장님, 우리 윤석열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들은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윤석열이를 끝까지 물어뜯어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이가 굉장히 비겁한 권력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너는 안 되겠다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사퇴를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저는 문재인은 검찰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을 분산하고 마지막 중수청까지 만들면서 수사를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완전히 토사구팽시키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윤석열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제 중수청은 조금 천천히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의 저 상식도 없고 도대체 우리 국민을 정말 허수아비로 여기는 문재인 성추행당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사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것을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과 그리고 일반 올바른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무려 2019년도 8월 15일부터 이 문재인이가 광화문 광장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것을 주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꼭 바르게 하셔야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질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비록 사의를 표명했고 칼을 내려놨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모든 점을 낱낱이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행보를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결국은 그래야만이 윤석열이도 살고 대한민국 국민도 살고 그리고 검찰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연설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앱 많이 깔아주시고요.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토요일을 약속하면서 제 모든 연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주옥선 대표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본인도 살고 검찰도 살고 대한민국